사고를 4번이나 내고 기억이 안 난다? 이게 가능한지 최명기 원장님께는 자기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1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고 4건이요. 모두 하루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당시 사고 장면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허허. 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역주행해오는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어이구.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고요. 어머머머. 또 역주행을 이어가는가 싶더니 도로 한가운데에 한참을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요. 잠시 후에 차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빈 차는 홀로 움직이더니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을 하고 맙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안진영 기자님 사고를 4차례나 냈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고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전 보신 영상 속 사고가 있기 전에 무려 2번의 사고가 더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뉴스파이터가 첫 번째 사고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아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주유소 뒤편으로 앞선 영상에서 봤던 흰색 차량이 보이시죠? 네. 도로를 주행하던 흰색 차량, 저렇게 옆에 오던 검은색 승용차와 살짝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피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듯하지만 흰색 차량은 사고 처리는커녕 그대로 쌩 도주해버립니다. 아니 현장에 내빼고 있네요 진짜. 지금 보세요. 다른 차량을 100번 양보해서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 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현장 내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당연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도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요. 네. 첫 번째 사고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방금 전에 보신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는 좀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울 방향으로 도주를 했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도주 과정에서 서울 은평구에서 무려 3건의 사고를 더 발생시키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2차 사고가 났고요. 어머나. 이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3차 사고. 이어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에 차량이 홀로 스스로 굴러가면서 버스를 들이받는 4차 사고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오후 4시 10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번째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4시 15분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5분 동안 4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5분 동안 경기도 고양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4.2km를 도주하면서 오토바이 부서졌네요. 저렇게 네. 심하게. 4건의 사고를 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아찔한 거는요. 역주행을 하는 와중에 그 횡단보도를 지나갔거든요. 아 맞아요.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도로를 건너는 분이 없었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거기 보행자가 있었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생각만 정말 아찔한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저 중앙 분리대를 받고 버스 중앙차로 역주행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 대답도 없고 갑자기 클락션을 막 누르기 시작했어요. 2, 3분 정도 꽉 누른 거죠. 갑자기 문을 탁 열더니 그냥 나와가지고 걸어갔어요. 차에 핸드브레이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차가 그냥 쓱 흘러가지고 서 있는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그 여자는 넘어가면서 그냥 막 차가 오든 말든 그냥 막 걸어 다녔어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 운전자 뭐 하는 인간이에요? 지금 혹시 저렇게 현장을 이탈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지금도 혹시? 이 여성이 잡히기는 했거든요. 아하. 근데 운전의 어떤 사고의 경위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5분 동안 무려 4건이나 저렇게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사고가 나는 일은 드물잖아요. 그쵸. 이 20대 여성 운전자를 20대 여성이에요? 그렇습니다. 20대 여성 운전자였는데 혹시나 음주 혹은 약물에 취해서 이런 운전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의심이 돼서 은평구에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난 뒤에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왜 이런 운전을 했는지 아직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 운전자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경찰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우리 최명기 원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저 여성 붙잡고 보니까 음주도 약물도 아니래요. 그러면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지금 저 여성이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필사적인 도주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인 도주가 일어난 데는 도주의 원인이 된 사건이 있고 도주를 해서 본인이 뭔가 목적을 이룬 바가 있게 됩니다. 아하. 그 부분에 경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경위를 저 여성이 밝히고 싶지 않다면 경찰한테 일단 본인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러댈 수도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후행성 기억상실, 전행성 기억상실에서 뇌진탕 같은 걸 받게 되면은 전후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네. 저 여성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중앙분리대에 충돌을 한 거는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거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뇌진탕에 의한 후행성 기억상실이나 전행성 기억상실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은 만약에 저 여성이 이거는 이제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가끔씩은 아주 드물게 뇌혈관 질환으로 의식이 소실되거나 네. 혹은 경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으로 저런 위험한 게 이제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역시 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긴 해봐야 됩니다. 경찰이 더 자세한 면밀한 조사를 하겠지만요. 일단 저 여성이 조사를 해보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하도록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피해자분이 다 계시는 범죄를 저지른 거요. 법의 처벌도 달게 받고 치료도 병행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